생활비 걱정 때문에 시작한 고액 아르바이트. 그런데 지금 난 남편 몰래 다른 남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복종하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돌아갈 수 없는 여자로 변해가고 있었어. 주부였던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걸까? 정신 차려보니 집이 아니라 그 저택이 내 진짜 집이 돼 있었어. 가계부를 덮으니까 가슴속이 답답하게 내려앉았어. 남편 월급은 자꾸만 줄어들고 애들은 이제 손 안 가도 되지만 돈 나갈 곳은 여전했어. 파트 늘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휴대폰 알바 앱을 켰어. 한숨 쉬면서 화면을 내리다가 손가락이 어떤 공고 앞에서 멈췄어. 평일 남만. 시급은 말도 안 되게 높아. 근무지는 서울 도심. 이상해.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 하지만 지금 형편에 이런저런 따질 처지가 아니었어.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서연은 면접 예약 버튼을 눌렀어. 면접 날 가보니 낡은 상가 건물 3층이었어. 문 열자마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 들어오세요. 서연 씨 맞죠? 김민수라는 남자. 정장 입고 예의는 바른데 뭔가 잡히지 않는 느낌. 특수 업무라서요. 적성 확인 좀 해야 해요. 그러더니 대기실 쪽을 슬쩍 보는 거야. 순간 흰 옷 입은 여자 직원이 나타났어. 이쪽에서 키하고 몸무게, 사이즈 재겠습니다. 서연은 몸이 굳었지만 거절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 줄자가 허리에 감기고 가슴 둘레 재고 조용히 뭔가 적는 소리만 들렸어. 다시 나오니까 김민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 발성 좀 해볼게요. 배에서부터 소리 내보세요. 네. 다시. 더 또박또박. 네. 대답할 때마다 이상했어. 부끄럽다기보단 평가받는 느낌? 마지막엔 인사하는 허리 각도까지 서 있는 자세까지 다 봤어. 서연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답했어. 일주일에 며칠 가능하세요? 사흘이면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어. 합격이십니다. 자세한 건 다시 연락드릴게요. 시급은 높습니다. 그렇게 수상한 면접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속이 편해졌어. 높은 시급이 불안을 다 지워주는 것 같았어. 근무지는 강시댁입니다. 사흘 뒤에요. 주소 여기. 서연은 화면 보면서 작게 숨 들이켰어. 부동산으로 부자 된 남자. 그런 소문 들은 것 같았어. 무섭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 서연은 휴대폰 엎어놓고 조용히 머릿속으로 거짓말 일정 짜기 시작했어. 사흘 뒤 점심때쯤 서연은 받아둔 주소 찾아 걸었어. 고급 주택가 안쪽.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더니 큰 대문이 나타났어. 여기네. 인터폰 누르니까 바로 문이 열렸어. 현관은 넓고 사람 사는 느낌이 안 났어. 신발 벗으니까 안쪽에서 차분한 목소리. 처음이죠? 강 회장입니다. 나타난 사람은 5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 비싼 정장에 머리 잘 넘긴 모습인데 눈빛이 어딘가 날카로웠어. 사람 내려다보는 버릇이 있는 눈. 김민수한테 들었어요. 여기선 제 지시 따르시면 됩니다. 차분한 말투인데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어. 서연은 긴장 감추려고 내했어. 그 대답 듣자마자 강 회장이 희미하게 눈 가늘게 떴어. 먼저 서 있는 자세부터 볼게요. 거기. 등 펴고. 시선은 저한테. 하나하나가 마치 직업 훈련받는 것처럼 정확했어. 다음은 대답. 크고 또렷하게 네 하세요. 갑자기 시키니까 가슴이 뛰었지만 그냥 하는 대로 했어. 네. 더. 네. 소리 낼수록 긴장이랑 부끄러움이 섞였어.
근데 그 안쪽에서 다른 게 느껴졌어. 복종하면 끝나는구나. 복종하면 틀리지 않는구나. 이런 안심 같은 게 몸에 퍼지면서 호흡이 차분해졌어. 강 회장이 그 모습 보면서 한 걸음 가까이 왔어. 나쁘지 않네요. 순수하십니다. 칭찬인지 평가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살짝 따뜻해졌어. 오늘은 여기까지. 강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서 있었을 뿐. 대답만 했을 뿐. 그런데 발이 살짝 가벼웠고 가슴속은 묘하게 조용했어. 다음번엔 좀 더 들어갑니다. 복종하는 자세가 아름답네요. 마지막 말이 왠지 귀에 남았어. 저택 나올 때쯤엔 처음 느낀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어. 또 가게 되겠지? 답은 집 도착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어. 가방 안에서 휴대폰 울렸어. 김민수한테 다음 일정 왔어. 서연은 화면 보면서 작게 숨 내쉬었어. 말보다 먼저 지시 따르는 내 모습이 떠올랐어. 두 번째 갔을 때 서연은 현관 서면서 지난번보다 차분한 호흡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 들어오세요. 강 회장이 거실로 안내했어. 넓은 거실은 여전히 생활감 없고 물소리 하나 안 났어. 그 고요함이 오히려 심장 소리를 키웠어. 지난번 이어서 할게요. 거기 서세요. 서연은 그 자리 서서 등 펴다. 눈 감고 한 걸음 앞으로. 처음엔 발이 멈칫했지만 따르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몸이 움직였어. 살짝 중심이 앞으로 쏠렸어. 좋아요. 천천히 눈 뜨고. 시선은 저한테. 강 회장 지시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 잡음이 사라졌어. 부끄럽고 불안한데 따르는 그 순간만큼은 몸이 조용해졌어. 그 감각이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어. 의자 앉으세요. 서연이 앉았어. 무릎 위에 손 올리고 손가락 모으고 세세한 지시 따를수록 내가 형태를 갖춰가는 것 같았어. 묘한 안정감. 서연은 그게 뭔지 설명 못했어. 그냥 명령 받을 때마다 두려움이 옅어지고 숨이 깊어졌어. 서연 씨, 복종할 때 표정이 정말 좋네요. 그 말 들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 칭찬받았다기보단 꿰뚫린 기분. 복종할 때만 마음이 편해. 이게 진짜 나인지도 몰라. 그런 착각이 들었어. 그럼 다시 네 하세요. 네. 지난번보다 순수한 목소리가 나왔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주저함이 없었어. 집 가는 길 전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 봤어. 눈가가 어딘가 부드러워. 모르는 여자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 평범한 주부 얼굴이 아니야. 강 회장 앞에서 복종했을 때 표정이 남아있어. 나, 뭐 하는 거지? 작게 중얼거렸는데 목소리는 약했어. 근데 그 뒤에 희미한 떨림이 있었어. 집 도착하니까 남편이 TV 보면서 왔어? 했어. 그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 저녁 준비하면서도 강 회장 목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맴돌았어. 시선은 저한테 더 또렷하게. 순수하십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뜨겁고 숨이 얕아졌어. 무서운 마음보단 그 고요함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컸어. 휴대폰 울렸어. 다음 지시 왔어. 화면만 봐도 몸이 반응하는 나를 더는 부정할 수 없었어. 세 번째 갔을 때 서연 가슴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안 떨렸어. 두렵긴 한데 그보다 어떤 지시 받을지 알고 싶은 마음이 앞섰어. 문 열리고 강 회장이 짧게 말했어. 오늘은 어제보다 깊이 가봅시다. 그 한마디에 가슴속 깊은 곳이 뜨거워졌어. 거실 들어가니까 강 회장이 손가락으로 바닥 가리켰어. 거기 서세요. 서연이 섰어. 등 펴고 시선은 저한테. 명령 떨어졌어.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 이제 생각 안 해도 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 그럼 천천히 무릎 꿇으세요. 서연은 순간 망설였지만 치마 끝 눌러잡고 조용히 무릎 바닥에 내렸어. 부끄러움이 밀려드는데 신기하게 호흡이 차분해졌어. 그래요. 그 자세 좋아요. 강 회장 목소리 떨어진 순간 가슴이 확 달아올랐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또렷하게 느껴졌어. 대답하세요. 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순수한 목소리였어. 강 회장이 그 대답 확인하듯 한 걸음 가까이 왔어. 주저하지 마세요. 여기선 당신 판단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 판단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그냥 따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 무릎이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어. 서연 씨 명령받을 때 얼굴 정말 좋네요. 얼굴이 뜨거워졌어. 부끄러움보단 관찰받는 안심이 더 컸어. 그럼 다음 지시. 눈 감고 호흡 가다듬으세요. 서연은 조용히 눈 감았어. 무슨 일 생길지 무서운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오히려 더 깊이 명령받고 싶어? 그런 욕심이 조금씩 부풀었어. 집 가는 길, 서연은 휴대폰 쥔 채 걸었어. 길가 풍경은 눈에 안 들어왔어. 머릿속은 강 회장 목소리로 가득했어. 당신 판단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몇 번이고 맴돌았어. 집 도착하니까 남편이 수고했어? 했어. 응. 뭐 그럭저럭. 스스로도 놀랄 만큼 힘없는 대답이었어. 저녁 만들면서도 프라이팬 소리보단 강 회장 목소리가 귀에 남았어. 휴대폰 확인하고 싶은 충동 억누를 수가 없었어. 알림 없는 거 보니까 가슴이 내려앉았어. 근데 다음 순간 진동 울렸어. 다음번엔 좀 더 들어갑니다. 준비하세요. 짧은 메시지인데 몸속 깊은 곳까지 열기가 떨어졌어. 복종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복종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사실을 서연은 더는 부정 못했어. 서연 생활이 조용히 비틀리기 시작했어. 아침은 여느 때처럼 밥하고 남편이랑 간단히 얘기 나눴어. 근데 마음 절반은 강 회장 저택에 두고 온 채였어. 요새 뭔가 밝아진 것 같은데? 저녁 먹을 때 남편이 무심히 말했어. 그래, 별로.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긁었어. 밝아진 이유. 나도 어렴풋이 알아. 복종했을 때 그 고요함. 관찰받을 때 그 안심. 칭찬받을 때마다 몸이 뜨거워지는 그 감각. 가족한테는 절대 못 보일 표정을 강 회장 앞에선 쉽게 지어버려. 평범한 주부인 나랑 저택에서 복종하는 나. 그 둘이 날마다 멀어지고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 네 번째 갔을 때 강 회장은 처음부터 서연 변화를 알고 있었어. 오늘은 어제보다 깊이 가봅시다. 그 목소리만으로 몸이 반응했어. 천천히 서세요. 서연이 섰어. 손 앞에 모으고 시선은 저한테. 서연은 움직일 때마다 부끄러움의 열기가 몸속 깊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 그래요. 그 자세 좋아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게 된 것 같네요. 가슴이 뛰었어. 꿰뚫렸어. 복종하는 표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강 회장이 한 걸음 가까이 오니까 서연은 숨 들이키면서 무릎 접었어. 그 순간 부끄러움보단 안정되고 싶다는 욕심이 이겼어. 부끄러움이랑 쾌감이 같은 곳으로 흘러들면서 경계가 녹았어. 내 안에서 뭔가가 확실히 변하고 있었어. 집 가는 길 휴대폰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 걸었어. 강 회장 지시 올리 없는데도 기대랑 불안이 뒤섞였어. 집 도착하니까 남편이 늦었네? 했어.
그 목소리만으로 방금까지 저택에서 무릎 꿇고 있던 내가 먼 세상 일처럼 느껴졌어. 저녁 차리면서 문득 등 펴고 무릎 모으는 자세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저택에서 배운 자세가 무의식 중에 나왔어. 무심코 내 발밑 봤어. 무서운데 몸은 그 자세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 강 회장한테 칭찬받은 자세. 명령 따라 호흡 고요해졌던 그 자세. 그 기억이 집안에서도 안 떨어졌어. 서연은 작게 숨 들이켰어. 가족이랑 함께 있는데 의식은 다른 곳에 있어. 또 가고 싶어.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뚜렷하게 모양 갖추기 시작했어. 서연이 현관 들어서니까 강 회장이 이미 거실에 서 있었어. 그 시선만으로 가슴속 깊은 곳이 조금씩 뜨거워졌어. 서연 씨, 올 때마다 변화가 보이네요. 담담하게 말하면서 강 회장이 의자 가리켰어. 앉으세요. 등 펴고, 무릎 모으고. 서연은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 부끄러움은 있는데 그 부끄러움이 강 회장 앞에선 자리 바꾸라는 신호처럼 가슴에 떨어졌어.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강 회장이 가까이 오니까 서연 호흡이 자연스럽게 얕아졌어. 명령 듣기 전부터 몸이 움직일 것 같아서 무릎 위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어. 얼굴 드세요. 서연이 천천히 얼굴 들자 강 회장이 그 표정 확인하듯 봤어. 좋아요. 역시 변했네요. 부끄러움 숨기기보단 받아들이는 얼굴이 됐어요. 그 말이 머릿속 깊은 곳에서 울리면서 열기가 단번에 퍼졌어. 그럼 이제부터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의식해 보세요. 서연은 발밑으로 시선 내리고 자세 다시 정돈했어. 부끄러움의 파도가 밀려드는데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오히려 이 부끄러움을 강 회장한테 보이는 게 옳다고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어. 일어서세요. 말 듣고 일어서니까 강 회장이 조금 거리 좁혔어. 그 표정입니다. 복종할 때 얼굴이 전과 다릅니다. 서연 목이 희미하게 떨렸어. 정말 변하고 있어. 자각이 있어. 명령 듣기 위해 이 장소 온다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났어. 오늘은 집에선 절대 못할 일을 해봅시다. 서연 몸이 확 반응했어. 무서운데 그 두려움 깊은 곳에 억눌러도 넘치는 기대가 섞였어. 그 사실에 스스로도 숨 삼켰어. 집 가는 길, 서연 발걸음은 가벼운데 가슴속은 무거웠어. 마음 어딘가에서 알고 있어. 이제 평범한 주부로 돌아갈 곳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는 걸. 집 도착하니까 남편이 왔어? 했어. 그 목소리가 멀었어. 강 회장한테 칭찬받은 얼굴은 남편 앞에서 못 만들어. 오히려 남편 볼 때마다 거짓 얼굴 하고 있는 내가 떠올랐어. 침실 들어가서 조용히 눈 감았어. 호흡 가다듬자 강 회장 말이 바로 떠올랐어. 부끄러움 받아들이는 얼굴이 됐어요. 그 한마디가 계속 떨어지지 않았어. 서연은 자신의 변화 숨길 수 없는 채로 가슴 깊은 곳에 가라앉는 감각 맛보고 있었어. 이제 멈출 이유가 어디에도 안 보였어. 서연은 강 회장 저택 갈 때마다 집이라는 장소 의미를 잃어갔어. 남편이 수고했어? 물어도 대답이 애매해졌어. 일정은 가족보단 강 회장 지시로 정해졌어. 잠깐 나갔다 올게. 거짓말은 아닌데 말하면서 가슴속이 긁혔어. 빨래 널면서도 다음 방문 시간만 신경 썼어. 저녁 때 남편 들어와도 마음이 안 움직였어.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저택의 고요함이랑 명령 목소리로 가득했어. 가족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어딘가 빌려온 삶 같았어. 남편이 요새 뭔가 나랑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툴툴거렸을 때도 서연은 웃어넘기는 수밖에 없었어. 마음 중심은 이미 집에 없어. 그날 갔을 때도 강 회장은
서연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왔군요. 오늘은 좀 더 깊은 곳까지 갑니다. 그 말만으로 호흡이 얕아졌어. 현관에서 거실로 가니까 강 회장이 희미하게 손가락으로 바닥 가리켰어. 무릎 꿇으세요. 서연은 주저없이 무릎 접었어. 부끄러운데 마음은 고요하고 자세 정해지니까 안정감이 몸에 퍼졌어. 좋아요. 이제 지시 기다리는 여자가 됐네요. 스스로도 눈치챘죠? 서연은 대답 못했어. 부정하면 거짓말이야. 긍정하면 돌아갈 수 없어. 근데 몸은 정직했어. 시선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양손이 허벅지 위에서 모였어. 강 회장 앞에 앉은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할 만큼. 다음은 집에선 절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도망치고 싶을 만큼 부끄러움이 밀려들었는데 목 깊은 곳에선 할 수밖에 없다는 열기가 동시에 끌어올랐어. 그리고 마침내 그 지시가 강 회장 입에서 나왔어. 옆 침실에서 기다리세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 안 해도 알았어. 그날 밤 저택 침실에서 햇살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서연은 깨달았어. 지시받는 순간부터 이미 자신의 선택은 없었다는 걸.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어느새 그건 복종이 아니었어. 갈망이었고 욕망이었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 강 회장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지시가 떨어질 때마다 서연은 평생 감춰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했어. 부끄러움이 쾌락으로 두려움이 황홀경으로 바뀌는 순간들. 그건 타락이 아니라 해방이었어. 50년을 억눌러왔던 진짜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었어. 그날 밤 희미한 달빛 아래서 서연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어. 집 돌아가니까 거실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 남편이 TV 보면서 늦었네. 괜찮아? 했어. 그 다정함이 가슴에 꽂히는데 마음은 안 움직였어. 여기서 평범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랑 그 저택에서 복종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 어느 게 진짜 나인지도 모르겠어. 아니, 답은 알아. 강 회장 앞에서만 잡음이 사라지고 호흡이 차분해져. 명령받을 때마다 안심이랑 열기가 동시에 떨어져.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엔 그 고요함이 없어. 침실 들어가서 이불에 누웠는데도 강 회장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 당신은 순수하십니다. 그 한마디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 아무리 꾸며도 마음은 이미 저택을 향하고 있어. 이제 멈출 수 없어. 서연은 천천히 눈 감고 다음 지시 오기를 그저 조용히 기다렸어. 계절이 한 바퀴 돌 무렵 서연 통장엔 본 적 없는 금액이 줄지어 있었어. 강 회장 댁 아르바이트는 갈수록 보수가 늘었고 어느새 생활비는커녕 미래 걱정까지 사라졌어. 이런 금액 처음 봐. 떨리는 손끝으로 페이지 넘겼어. 남편 월급 걱정하며 지냈던 날들이 먼 기억이 됐어. 서연한테 삶의 버팀목은 이제 집도 남편도 아니었어. 모든 건 그 저택에서 보낸 시간 속에서 얻은 거야. 명령 따르고 평가받고 자세 정돈하고 말없이 호흡 맞추고 그 쌓임이 막대한 저축이라는 형태로 남았어. 지탱해 준 건 집이 아니라 강 회장이었어. 그날 저택은 평소보다 조용했어. 강 회장이 창가에 서 있다가 서연 들어오니까 천천히 돌아봤어. 왔군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목소리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어. 서연 씨는 이제 제 지시 없이도 스스로 정돈할 수 있어요. 판단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따르는 자세가 처음부터 몸에 배었어요. 강 회장이 한 걸음 가까이 와서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어. 집에 돌아가도 그곳에 당신 자리 있나요? 서연은 대답 못했어.
집에 있을 때 내 모습은 연기하는 것 같았어. 남편 목소리도 식탁 소리도 내 몸에 안 맞게 됐어. 당신은 이제 제 거예요. 진짜 얼굴 숨길 필요 없어요. 강 회장 말은 명령이 아니라 확인이었어.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 들렸어. 여기 있는 게 나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이제 저항 없었어. 집 갈 때쯤엔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 거실에선 남편이 맥주 따르고 있고 TV 불빛만 방을 비췄어. 늦었네. 괜찮아? 그 다정한 목소리가 어딘가 멀게 들렸어. 서연은 작게 웃었어. 응, 괜찮아. 목소리는 차분했어. 이제 의지할 필요도 생활 위에 머물 필요도 없어. 버팀목은 다른 곳에 생겼어. 침실에서 옷장 열고 최소한 짐만 가방에 넣었어. 통장 보니까 힘이 풀렸어. 이제 의지 안 해도 돼. 누구한테도.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 작게 중얼거렸어. 고마웠어. 여기까지 함께 있어줘서. 남편 안 들리게 문 닫았어. 밤 공기 닿았을 때 가슴 깊은 곳에 조용한 확신이 떨어졌어. 난 이제 안 돌아가. 서연은 가방 다시 쥐고 망설임 없이 강 회장 저택으로 향하는 길 걷기 시작했어. 황혼의 끝에서 만난 진짜 자신. 그 길을 향해 서연은 두려움 없이 걸어갔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